자, 시작하겠습니다. 뉴비 가이드라 그래갖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이나 UI 설정 방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가볍게만 1차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컴퓨터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모더너십을 치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 라운지고 카페 공식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모더너 탱크와 모더너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팀이 이제 곧 출시가 되죠. 6월 4일에 출시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해도 되고 요거 무료 플레이 요거 들어가면 여기 다운로드 하는 데가 있어요. 다운로드 게임 요거 이제 PC 버전 그 다음에 애플과 구글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야 뭐 그냥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뭐 그 정도인데 그냥 한번 좀 짚고 넘어갔고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저번에 조금 해봤는데 튜토리얼 한 몇 판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 몇 판 해서 뭐 한포 쏘는 방법 뭐 미사일 쏘는 방법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초 튜토리얼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따라서 쭉 하시면 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대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대기 화면에서 뭔가를 좀 공방을 하거나 하기 전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을 좀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3400 요거까지 되는데 일부러 방송 때문에 1920, 1080 이렇게 맞췄고 울트라 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고급으로 맞춰놨고요.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수직 동기화는 끄기, 그 다음에 프레임은 60으로 하는 게 가장 보통적인데 저는 90으로 해놨습니다. 나 항구에서는 항구면은 지금 여기가 항구인데 항구에서 뭐 60%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일단 가장 기본적인 60%를 해놨고 요거 안티 에일리워싱 요건 이제 끄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값이 높을수록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라고 하는데 렉이 심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일단 이미지 선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끄기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고급으로 해놨고 동적 강원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반사가 심합니다. 반사. 그래서 저는 껐어요. 시야에 방해돼서 후처리 렌즈 효과 수중 시야 흐리기 이런 거 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껐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저하되지만 그래픽을 향상시킵니다. 그래픽 향상시킬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수중 시야 흐리기 이거는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잠수함을 조금 흐리게 보이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뭐 필요가 있어? 몰입감을 위해 몰입감을 위해잖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렌즈도 역시나 태양광 반사 하는 건데 다 껐어요 저는. 근데 이걸 다 높이고 해보니까 렉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끄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제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포 조준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한 요 정도로 그냥 맞춰놨고 이거는 나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조준 보정. 조준할 때 미세 조준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끄나 키나 뭐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해놨습니다. 뭐 조준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 요거는 흔들림을 좀 줄여줘요. 조준. 그러면은 키고 하는 게 좋겠네. 요거는 그죠? 조준 보정 저거 끄면 상대 함선 움직일 때 안 따라가는 대신에 라곤일 때 함선이 완전 정중앙에 안 와도 라곤 발사가 됨. 어쨌든 저는 요거를 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켜놨고요. 그냥 가속 카메라를 회전할 때 속도가 가속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때 빨리 확 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제어에서 중요한 거 아케이드와 에이스 컴뱃 이렇게 있어요. 항공기제도 아케이드와 에이스 컴뱃 요거 이제 차이점이 요거는 이제 아케이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제어. 그러니까 아케이드는 그냥 내가 뭐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지형짐을 피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시운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초보자분들이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에이스 컴뱃으로 해놓고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걸로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해보기에 따라서 뭐 손에 맞는 걸 해야겠지만 요거 해놓고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개인 차이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 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어 민감도 이거는 그냥 지금 뭐 잘 몰라서 값을 지수화하여 조이스틱의 조이스틱의 제어를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50으로 맞춰놨어요. 커서 민감도 값이 클수록 커서가 빨리 움직인다. 이것도 좀 줄여야겠다. 이거 빠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제어 어시스트 항공기가 자동으로 목표물 향해 선회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제가 시운전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수직 반전, 수평 반전 이거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이건 다 끄고, 이것도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카메라 복귀 다 꺼요. 다 끄고, 이것도 고수가 되려면 꺼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나에게 맞는 키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전투기, 헬기, 무인정, 공통 이렇게. 요건 한번 보시면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전진, 후진, 좌회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특수 발사, 뭐 재장전 R, 펜들보기 이거 다 건드린 거 없어요. 쭉 건드린 거고,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플레이어인데, 저는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은 새끼손가락이 캡슐룩에 딱 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캡슐룩으로 해놨어요. 그거 말고는 딴 건 뭐 건드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게임은 뭐 카메라 거리는 요 가장 100%로 해놓는 게 좋고, 높이도 역시나 가장 높여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높고 멀리서 시야가 있어야 저쪽 멀리 있는 애들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최대한 높이고, 높이도 최대한 높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흔들림 이거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포를 쏠 때마다 흔들려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기에 좀 방해가 돼갖고 저는 요걸 약간만 살짝만 줬거든요. 이거는 뭐 취향입니다. 이게 외국 유튜버들 중에는 한 진짜 막 한 요 정도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방해라고 생각을 해서 흔들림은 적게 해놓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발사체 마커는 나한테 날라오는 것만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든 마커, 모든 미사일이든 모든 발사체에 대한 모든 거를 표시를 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유닛으로 전환. 이거는 주 근함에서 플레이어가 만든 유닛.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헬기를 띄워야겠어. 요거를 설정을 활성화를 해놓으면 헬기 띄우는과 동시에 헬기로 시점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껐냐면 헬기는 일단 띄워놓고 함선을 먼저 조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진 2단 전진 박아놓고 가고 있는데 헬기 띄웠는데 헬기로 시점이 전환되면 얘가 막 지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꺼놨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한 번씩 이런 거는 그냥 나한테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 이렇게 다 비활성화 시켰는데, 요것도 작년인가 새로 생긴 함선이 타격당한 방향,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고 어디서 타격을 했다 이거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협 표시, 어뢰 위협 표시 다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뭐 음성은 노래 키고 줄이고, 이거는 뭐 다 그 기본적이잖아.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고, 계정 필요 없고 언어 필요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한번 시운전을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어에서 요거부터 좀 볼게요. 요거 제어 유형 아케이드 헬리콥터 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아케이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헬기를 띄워 볼게요. 자, 아케이드입니다. 초보 띄웠어. 자, 그러면 이쪽 지금 F3 우측에 보면 F3 있죠. 세 번째 헬기 오른쪽에 높낮이 표시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얘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띄운 이 상태로 그냥 다녀야 돼. 이렇게 높이 조절도 안 돼. 나 만약에 높이 가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벽이 이렇게 다가왔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케이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저 아무것도 안 해. 지 혼자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케이드 버전이에요. 앞에 언패물이 있어도 지가 스스로 피해간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에이스 컴뱃으로 했다. 헬리콥터 쉐어를. 이 오른쪽 F3 오른쪽 세 번째 헬기 미니맵 위에 보이시나요? 컨트롤과 시프트 있는 거. 시프트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내려갑니다. 아까 물어보신 분 계셨죠? 높낮이 어떻게 조정하냐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여 해수면 바로 근접하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높이는 진짜 높이 올라가요. 높이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에이스 컴뱃이 좋은 게 뭐냐면 저쪽 예를 들어서 요 지금 배에 있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헬기를 띄워갖고 나를 공격한다. 그럼 이렇게 숨으면 돼. 원패물 뒤로. 그럼 여기 벽에 맞고 없어지겠죠?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살짝 깔딱깔딱 요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사하고 또 숨고 이런 게 이제 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도 항공기죠. 항공기를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자, 출발했어요. 보시면은 마우스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항공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로 하면 위로 가. 이렇게 아래로 하면 아래로 가. 왼손은 할 게 없어요. 오른손, 왼쪽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는 아니고 이렇게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앞으로 빨리 공격기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W,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S. 이거는 속도만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목표물을 발견했어. 예를 들어서 목표를 발견했다. 나를 얘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컷을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아케이드입니다. 요게 굉장히 또 간편하긴 한데, 근데 대신에 나는 경주마야.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뒤를 보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투기도 같이 돌죠. 요런 또 단점이 있어요. 뒤에 쪽을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아케이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이스 컴백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설정했어.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프로야 이러면서 에이스 컴백을 설정했을 때 뭐가 다르냐? 마우스를 움직여도 봐봐요. 전투기가 그냥 가던 길 갑니다. 얘는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A 누르면 좌, D 누르면 우, S 누르면 아래, W 누르면 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뒤에 누가 저기 있어. 그럼 이렇게 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표물을 빨리 확보가 되겠죠. 시야가 이쪽에 있구나,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금방 합니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시프트와 컨트롤이 있는데, 시프트는 이제 빠르게 가는 거,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은 속도를 줄이는 거. 그렇게입니다. 시프트와 컨트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훨씬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 방공망에 걸리지 않으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사하고 튀고 바로. 근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도 그렇고 이 새끼가 이 사람이 이제 풀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제어에서 버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들어오면 내가 이런 화면들을 내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만약에 얘를 미니맵을 난 이쪽에 놓고 싶어. 그럼 여기다 놓고 확인을 누르면 공방에서 미니맵이 이쪽에 뜹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 뜨고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싶어. 여기다 놓고 싶어. 뭐 1번을 여기다 놓을래. 이렇게 미사일 쏘는 거 여기다 놓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니맵을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대로. 나머지는 뭐 건든 거 없어요. 저는 하나도. 요거 하나 건드리고 요거랑 요 미니맵 두 개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근데 이제 처음에 버튼 커스터마이징 껴가지고 이거 눌러보면 미니맵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모바일 유저라서 뭔지 모르겠다.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키가 내가 손가락으로 하느냐 키보드를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이 헬리콥터 제어나 항공기 제어 같은 것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케이드는 뭐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 방향 트는 대로 비행기가 간다. 근데 에이스 컴뱃은 방향 틀어도 가던 진로 그대로 간다. 그리고 역시나 지형짐을 피해 가는 것도 모바일이나 이 PC랑 똑같아요. 보신 화면이. 아케이드는 위아래 조정이 안 되는 대신에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지형짐으로 피해 간다. 근데 에이스는 수동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화면 터치냐 키보드 터치냐의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 구성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뭐 제가 PC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까 그 마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요 발사체에 대한 마커를 표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마커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지 저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한테 꼭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편한테 또는 뭐 다른 애들한테 우리 편이 쏘는 미사일 방향도 알고 싶고 해갖고 요거를 모든 마커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위협이 되는 것만 하면 나한테 오는 것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니맵상에서 누가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위협이 되는 것만을 표시를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모든 마커를 하게 되면 쟤랑 교전하고 있는 그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 가면 되겠다, 또는 이쪽은 피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마커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사일과 어뢰, 뭐 방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게 다 표시가 되는 게 모든 마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혹시?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함선 타격 표시, 미사일 위협 표시, 뭐 어뢰 위협 표시, 항공기 타격 표시, 미사일 위협 표시, 요거를 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라곤 표시, 이게 중간에 라곤 표시 뜬 거 보이시나요? 미사일 라곤 경고. 이게 다 이겁니다. 이 위협되는 표시, 함선의 미사일 위협 표시,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누가 나한테 라곤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간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 것도 지금 보시면은 내 거 방공 날아가는 것도 보이죠. 봐봐, 이렇게 나가면 내 거 방공식 발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거를 모든 마커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거까지 다 뜨는 겁니다. 전부. 근데 위협이 되는 것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혼자 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한테 직접 쏘는 거기 때문에 마커가 무조건 뜨겠구나. 한 명이 더 있어야겠는데? AI 공방. AI 공방하면 되겠구나. 맞네요. 자, 얘네들이 서로 싸우는 거를 보는데 표시가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나한테 날라오는 거는 당연히 위협 표시가 뜨겠죠? 서로 지금 뭐 날라가죠? 이거 봐. 이거 날라가. 한포 쏘는 거냐? 한포야? 미사일이야? 이거 봐.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요. 그죠? 지금 보여요? 어이, 좋은데. 아무도 표시가 없죠? 서로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를 몰라. 레이저쇼야 막 와. 레이저만 왔다 갔다 거리고 내 방공만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를 모든 마커를 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미사일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거 봐. 보여요? 이렇게. 이거 2차입니다. 2차이. 재밌죠? 봐봐요. 미사일이 여기서 날라왔네. 여기에 적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시야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마커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적이 어딘가에 있나 보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난리다. 그럼 여기 미사일 몰리는데, 그럼 여기 적이 한 3-4명 있나 본데, 도망가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망가자 또는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쉣. 이해하셨죠? 와, 다 갈려. 역시 AI. 이런 식으로 됐나요? 내 거 항공기가 공격이 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죠? 우리 편 다 죽었어. 봐봐, 공격하고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쏙쏙. 근데 물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고인물 분들이셔가지고 뭐 당연히 안다고 하시지만은, 나중에 이제 스팀 출시하고 나면 뉴비 분들 오시면은 이런 거 찾아보지 않겠어요? 약간 안 찾아볼래나? 그리고 맵을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맵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달러 모으는 방법, 그다음에 초반 레벨업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반에는 한 25까지는 무조건 노가다를 올려야 돼요. 여기 내 거에 들어가면 여기 레벨이 있거든요. 해군사관학교 여기 들어가 보면
병장까지는 돼야 골드 뭐 3티어 함선들 좋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5까지는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안 올라요. 예, 되게 안 올립니다. 그래서 25가 될 때까지 재화를 웬만하면 여기 보시면 달러, 골드 이렇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웬만하면 좀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디서 노가다를 하느냐 보면은 여기서 팀 데스매치 가운데 눌러보면, 근데 온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해서 실력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 들어가서 팀 데스매치 클릭을 하고 맵 선택, 폭풍 선택해가고 이거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폭풍이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본 결과. 이런 다른 맵들은 어디론가 막 애들이 AI들이 다 돌아다녀. 그래서 찾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얘는 어차피 한 구역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5분 내로 다 끝냅니다. 그래서 요거 맵 선택해서 폭풍 맵으로 해서 올리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2티어 함선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함선인데 요겁니다. 요거의 골드 함선이잖아요. 총잉이라 그래가지고 요건데, 얘는 얘 진짜 좋습니다. 만약에 노가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타세요. 골드를 좀 모아서. 근데 골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나는 골드가 되게 금방 모였던 것 같은데, 초반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보세요. 참,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뉴비분들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여요. 항공모함 타격단 번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현질을 해라 라는 식의 이런 꼬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거에 한번 낚여가지고, 나중에 아실 테지만 요거를 제가 한 5만원 주고, 5만원이야? 39,000원인가 59,000원인가 39,000원인가 요거를 샀다가 엄청나게 후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 하다 보면 이런데 이제 현질을 하면 성능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사지 않기를.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달러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러면 요거 있어요. 난창. 요거나 우샤코프 요거 사가지고 이거 살 수 있잖아요. 25 아니어도, 그죠? 25 아니어도 3티어 함선을 살 수가 있으니까 난창이나 우샤 요 두 개를 사서, 이게 물론 난창하고 우샤는 모든 무장이 다 자유긴 합니다. 자유무장.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무장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얘네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2티어 껴도 상관없습니다. 2티어 껴도. 그러니까 얘네를 사서 하시는 게 좋은데, 우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쓰는 함선이고, 난창은 좀 이제 난창 상위가 또 있거든요. 다저우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5렙 때 사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사서 노가다를 25까지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